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12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청문회니 뭐니 해갖고 네. 뭐 보면은 과연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참 어려운 일이 많이 목격이 되는. 사실은 뭐 성형 수술을 했냐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근무 시간에 그런 것들이 벌어졌고 또 불법적으로 뭐 이제 진료를 받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그걸 특히나 이제 이 300여 명이 이제 막 이렇게 수장이 되는 그런 상황, 세월호 상황에서 이제 뭘 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참 성형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아무 일도 네.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안 한 것도 참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이원종 옛날이죠. 지금 뭐 비서실장 아닌데 그 자료를 쭉 보니까 옛날에 그때 7월 1일이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청와대 그 업무보고인데 국회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주무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100% 일하고 계신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 보니까 기사가 나왔던데 이게 기사도 잘 써야 되고 어떤 정치인이나 누구든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이게 기록이 되니까 특히나 이제 기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네. 박근혜 대통령 기사를 쓴 그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따지고 보면 참 황당한 그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사도 좀 잘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그런 과연 얼마나 일을 좀 해야 일을 좀 했다라는 소리 듣는지 한번 네. 이번 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일단 국정에 가장 신경을 써야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4시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사생활이 없는 거거든요. 그 이제 24시간 동안 이제 그게 사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생활하고 이제 그 업무 시간하고 구별을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 지도자라고 하면 일로 보면 네. 그 정조임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종대왕도 이제 일에 관한하는 뭐 네. 많이 어떤 책을 뭐 1000번 이상 읽었다 그러고 뭐 그렇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신 분이고 중국 황제 중에는 이제 진시황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옹정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원래 이제 황제나 임금이라고 하면 하루에 뭐 처리해야 될 정사라고 엄청 많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 만기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이제 천자나 군주가 하루 동안에 10,000가지 일을 처리했다라고 해갖고 네. 이제 일일 만기 혹은 뭐 일리만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옛날 그 상서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뭐 보통 만기칠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이 말과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10,000가지 일을 다 임금이 처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만기칠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10,000가지 일을 친히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참견을 하고 뭐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 천명을 받고 이 임금이라는 자리가 만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어떻게 10,000가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네. 임금이라는 분은 백성을 위해서 분골 쇄신해야 된다. 왜?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네. 열사봉공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네, 이제 그런 군주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에서는 정조 임금이라는 거군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워커홀릭 이렇게도 얘기하고 일중독이라고 이제 흔히 하는데요. 네. 뭐 그렇게 부를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1781년에 귀장각 제학이라는 사람들이 김종수라는 분이 네. 그 임금의 태도를 이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지적질을 했습니다. 상소문을 올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작은 일에 너무 신경을 쓰시면 큰 일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뭐 크고 이제 실한 거 실질적인 일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눈앞의 일만 신경 쓰면 거칠해라는 말을 듣는다. 전하께서는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상소문 내용은 임금이 너무 좀 자질구레한 일 뭐 이렇게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 정작 큰일에는 소홀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스럽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네. 그 뭐 좀 크게 보고 웬만한 거는 뭐 신하들한테 넘기고 뭐 그렇다는 거는 사실 임금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세하게 이런 뭐 주사나 뭐 이런 하급 관리들이 하는 그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챙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조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은 것을 통해야만 큰 것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거칠애를 통해야만 실상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뭔가 응수를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정조의 만기 칠람 아까 지적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상소문 네. 내용이 네. 좀 만기 칠람이 좀 심했나요? 예, 뭐 하여튼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지속했는데 뭐 기록이 많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1783년에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정조 임금이 자신의 침실에 이제 상황판을 이제 걸어 놓았다 그러는데요. 침실의 동서벽에 재해를 입은 여러 각도, 팔도를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각 거울 수령 이름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감면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구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쭉 써놓고 한 가지 일을 처리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침실이긴 한데 한마디로 재대책본부 이런 거를 침실에다 차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데 모든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한마디 하는 거죠. 백성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백성이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다. 재해를 구하고 피해를 입은 백성을 돌보는 것은 특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빨리 네. 서둘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백성의 목숨이 달려있는 사안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단할 수도 없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뭔가 이게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네. 밤잠 설치면서 이렇게 일을 한 걸로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밤잠을 잘 새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그 하나 또 일화가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새해 첫날에 보면 이제 한 해 농사를 이렇게 장려하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그런 걸 유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유눔이라고 하면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 한다는 연두교서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두 연설 뭐 우리 대통령 가끔 하는데요. 네. 우리도 하죠. 그러니까 1784년에는 근데 정조 임금이 유눔을 안 내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계속 해마다 유눔을 내렸는데 기근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속 형식만 아니냐 그런 마음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 밥 갈고 김 매는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게 농사는 더 좋은 거지. 이게 무슨 뭐 거칠해 갖고 내가 뭐 맨날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다. 뭐 거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가만히 곰곰이 밤잠을 안 이루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요? 뭔가 막상 유눔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마음에 좀 뭔가 걸렸던 모양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던 일을 안 한 느낌 이런 그 네. 일중독하는 분들의 전형적인 그 증세인데 뭐 저도 잠깐 일중독이라고 해도 보다도 뭐 좀 뭐라 그러나요? 강박관념 같은 게 좀 있는지 어쨌든 정조 임금이 계속 뒤척이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 생각만 한 거죠. 그래서 네. 뭐라 그랬냐면은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 인간사 이게 정성을 바쳤는데 하늘이 감동하지 않는 법이 없지 않은가. 정성껏 유눔을 내리는데 하늘이 응답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네. 그냥 나는 내 정성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불러서 유놈을 내린다. 그래서 관찰사 수령들은 정말 명심하게 바란다. 이런 글을 씁니다. 네. 뭔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누워 있는 참에 일어나서 이렇게 연두교서를 쓴 거네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이제 밤잠 못 이루고 일을 하는 이제 임금이었으니까 몸이 좀 못 견디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신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약간의 불만도 있었겠죠. 너무 만기칠람하는가. 우리도 왜 편집국장이나 누가 뭐 그 부장이 뭐 너무 세세한 걸 챙기면 기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저 부장님이나 국장님은 좀 큰 거 보시고 하지 너무 그 디테일에 신경 쓰신다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욕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뒷담화도 하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제조 서명선이라는 사람이 정조 임금한테 직격탄을 날리는데 제발 좀 건강 좀 챙기라. 물론 좀 디테일에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건강을 네. 핑계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몸이 좀 편치 않았다는 것 같아요. 임금도.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회복도 안 됐는데 팔도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계속 봤던 모양이죠. 친히 이제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서명선이가 얘기를 한 거죠. 네, 뭔가 정조 임금은 요즘 표현으로 열일한다 그러거든요. 네, 뭔가 지독한 임금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명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조 임금이 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정신 좀 차리고 보니까 국사가 정사 처리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는 거다. 그리고 나는 원래 그 보고서 읽는 것이 취미다. 그러면 보고서 읽으면 내가 아픈 것도 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보고서를 읽으면 아픈 것도 잊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면 정말 뭐 보고서를 읽는 거를 거의 즐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옆에 사람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임금이네요. 나쁜 말로 보면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좋은 말로 보면 이제 그만큼 백성을 제몸같이 이제 긍휼히 여긴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몸을 아끼지 않고 정사를 돌보다 보면 스트레스가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늘 바쁘다 바쁘를 연발을 해요. 뭐 거기 보면 기록에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일에서 이게 빠져들고 있는데 이 정제임금하면 특히나 그 이 대신들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이 나누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그 드러난 건데 심한지라고 노론 벽파의 선봉장이라는 사람하고 또 이게 나눈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바빠서 눈꽃 쓸 새가 없으니까 정말 괴롭고 괴롭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백성과 조정이 염려돼서 밤마다 침상을 맴돌다. 그래서 맴도느라고 아주 날마다 늙고 지쳐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이 바빠서 뭐 틈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구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가 밥을 먹으니까 필요해진 정력이 갈수록 소모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토로를 하게 됩니다. 네, 뭔가 이게 정사를 처리하느라고 바빴던 일한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외에도 뭐 이제 정조임금은 본인이 공부하느라면서 이제 시간도 많이 보냈다면서요. 예,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워낙 이 시해의 어떤 이 뭐라 그러나 걱정도 많고 그래갖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네.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독서에 매진하느라고 하여튼 밤을 지새기 일쑤였는데 뭐라 그러냐면 책을 읽으면서 이 비점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다음에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찍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뭐 온갖 문서를 보느라고 아주 심혈이 모두 메말랐다. 뭐 이런 편지도 씁니다. 앞서 아까 심한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정조임금이 대신들과 비밀 편지를 이제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주로 나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최근에 공개됐다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 비밀 편지 보면 편지에다가 별의별 말을 다 써요. 그 육두문자에 가까운 뭐 언사까지 써가면서 아주 거친 언사죠. 그러면서 대신들을 뭐 질책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네, 뭐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네. 정조임금이 어느 정도로 뭐 이렇게 대신들한테 힐책 뭐 이런 걸 한 건가요? 그 정조임금이 당시에 46살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편지를 주고받았던 재상은 심한지 67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이제 21살이나 많잖아요. 네. 아무리 재상이라 해도 그러면서 그 재상한테 뭐라 그러냐면 생각 없는 늙은이라고 뭐 욕을 하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그러니까 심한지를 이렇게 격이 없이 뭐 여기는데 경은 갈수록 입조심을 하지 않는다. 이 떡이나 먹고 말 좀 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디스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속담을 명심하고 하면서 입전심도 안 하고 생각 없는 늙은이다. 너무 답답하다 이러면서 또는 뭐 황인기, 김희수 이런 사람들을 거들먹거리면서 이런 놈들은 과연 어떤 놈들이기에 감히 쥐둥아리를 놀리느냐. 그리고 이 자는 참으로 호로자식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네. 그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욕설이 난무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정조임금은 일도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이렇게 대신들과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바쁘니까 몸 상태는 정말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잠시 했지만은 네. 뭐 만기칠람하고 뭐 독서하고 편지 쓰고 그러니까 밤을 꼴딱꼴딱 맨날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 좋을 리 없었는데 나중에 그 말년이죠. 거기 보면은 열기가 치솟고 등은 뜨듯이 해가지고 굉장히 아프고 눈은 횃불 같아서 헐떡인다. 현기증이 심해져서 독서에 전념할 수가 없다. 괴롭다. 뭐 이런 얘기가 하고 네. 요즘은 시사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마음속에 불길만 치솟는다. 그리고 눈앞이 아른거리고 그런 것이 나을 기미가 없다. 그러면서 뱃속에 또 화기는 내려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얼음물을 마시고 차가운 뭐 온돌장판에 등을 붙인 채 뒤척이는 일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깐 뒤에 또 돌아가시죠. 1800년도에. 그러니까 뭔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신 편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등창이 난 지 20여일 만인데요. 1800년 6월 아까 그 마지막 편지인데요. 그 돌아가셨어요. 제위가 24년이죠. 그 보령이 48살인데 네. 사실 뭐 많지 않은 나이죠. 그 왜 네. 그러냐면 이제 이 48살이라는 나이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조선 시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또 빨리 이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제가 그 조선시대 임금들 평균 수명을 단종 임금을 빼고 왜냐하면 그 본인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1살인가 1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을 빼면 네. 평균 수명이 47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조 임금이 빠른 건 아닌데요. 그 뭐 만약에 이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었으면 더 사셨겠죠. 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정조 임금이 워낙 업적이 많다 보니까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씨 이런 부분도 역사서에 좀 구구절절하게 배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편지라든지 정조실록이라든지 홍제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백성을 그 사랑하는 생각하는 마음씨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는데 얼음이 얼지 않으니까 이거는 정말 과인이 모두 부덕한 탓이다. 정말 네. 죽고 싶다. 뭐 이런 심정까지 토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최근에 그 뭐 이 해녀 그 네. 제주 백성들의 전복 채취하는 모습이 너무 힘겨울 건데 그것이 눈에 선하다 그러면서 전복 이제는 바치지 마라. 뭐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뭔가 이것도 되게 세세한 부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해녀들이 물질하는 게 고생스럽다는 걸 알고 그거를 이제 전복 바치기를 그만하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 최근에 저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꼽혔는데요. 네. 임금 진상품 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도 그 멀리 그 제주도 얘긴데도 네. 보답해 준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서북지방에 뭐 하여튼 기근이 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수백 명의 유랑민이 생겼거든요. 네. 다 이제 서울로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 정조 임금이 친히 음. 종로거리로 나서서 이들을 접견을 합니다. 그런 상황은 지금으로 치면 만약에 네. 이제 서북 지방의 노숙인들이 서로 이렇게 몰려와서 뭔가 요구하는 시위 같은 걸 벌일 때 네. 대통령이 친히 만나줬다 이런 얘기로 이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 같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네. 정조 임금이라는 분이 대단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더기 옷과 깡마른 얼굴들을 보니까 정말 참담하구나. 그래서 이제 비단 옷과 보로를 준들 정말 너희들이 편안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면제하고 곡식과 옷가지를 줄 테니까 각자의 집으로 잘 돌아가라라고 하면서도 네. 그 임금은 그냥 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명령만 내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임금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유랑자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정말로 당신이 그 명령한 대로 곡식과 옷이 제대로 분배가 되는지 감독을 했다 그러는 거죠. 네. 네, 그 기록을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저희 요즘 대통령 생각하면 뭔가 거리감이 엄청 크네요. 그렇습니다. 뭐 세월호 뭐 이게 가족들도 뭐 딱 한 번 만났다는데 그 다음에 언제든 찾아오라 그래놓고 전혀 안 만나주고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혀 우리 백성들하고의 삶과는 유리된 그런 또 삶이었잖아요. 그 정조 임금 생각하면 참 이렇게 믿기지 않은 일이 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만기칠람하다 보니까 요즘 기준들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도 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조 임금이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1796년에 정조가 뭐라 하냐면 담배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따져서 조선을 흡연의 나라로 만드는 법을 그 묻는 책문을 내리고 뭐 그렇습니다. 네. 책문이라는 것은 이제 신하들한테 뭐 국정 현안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제도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하나의 정책 과제를 두고 대책을 한번 써보라 이런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급제한 사람들한테 이런 책문을 줘갖고 뭐 한번 니들이 네. 정책 과제를 한번 해보라 그런 거죠. 임금이 내린 주제가 이거거든요. 담배가 출현한 것을 보니까 천지의 마음을 읽기에 충분하다. 우리 강토의 백성들한테 담배를 베풀어서 그 혜택을 나눠주고 그 효과를 확산시켜서 천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같으면 뭐 있을 수 없는 문제 자체가 국정 현안 자체가 그렇네요. 네. 근데 정조 임금은 뭐 지독한 골처였죠. 그렇습니다. 제 팟캐스트 1회 주제가 바로 정조가 지독한 꼴초였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네. 당시에 그 임금은 하늘을 도와서 정치하는 사람이고 하늘이 내린 담배 혜택을 백성들한테 줘야 할 의미가 있다라고 아주 강변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을 흡연의 나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 거네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사실 몰랐잖아요. 그렇죠. 검증이 예. 안 됐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담배 중독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정조 임금의 어떤 만기칠람 일화 중에 살인 사건 판결문을 직접 쓰거나 뭐 궁중음악에 대해서도 평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라도 장흥 어떤 사람이 장흥이 혹시 고향 아니라 고향은 아니고요. 저는 해남인데요. 해나. 예. 가깝죠. 예, 가깝죠. 그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서 벌어진 형제간 싸움을 지켜보다가 너무 분에 뭐 참지 못해갖고 네. 그 중에 한 사람을 발로 차 죽여버렸어요. 네, 뭔가 살인 사건이 벌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고의성은 없지만
남을 죽였으니까 살인한 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네. 정조임금이 무죄를 딱 선고를 해보면서 뭐라냐면 형제 간 싸움은 그게 비윤리적인 거다. 그런 형제들을 처단한 이 살인자가 누구냐면 신여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신여척이라는 자는 기계 있고 아주 녹록치 않은 자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살인자 이름 신여척이라는 자였는데 신여척의 한자 이름이 너 여자에다가 기계 있을 척자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름이 그거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얘 봐라 이름이 바로 여척이 아니냐. 너는 기계 있는 사람이란 뜻 아니냐라고 이제 정조임금이 칭찬까지 하는 그런 그래요? 상황. 물론 형제간 싸움이 비윤리적이라고 해도 그래도 살인은 살인인데 좀 네. 이게 정조임금이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다산 정약용도 이 정조의 판결 갖다가 의로운 판결이라고 이제 했는데요. 사실 뭐 그러나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범한테 어쨌든 간에 뭐 이렇고 기기 있다라고 무죄로 방면한 건 좀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정조가 뭐 음악이 너무 갈수록 번잡하고 빠르다라면서 이제 하루빨리 좋은 음악으로 되찾아라 이런 명도 내리고 이게 그 음악이 좋아야지 여유롭고 넉넉해야지 잘 다스려진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조임금이 여기저기서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이게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셨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한테 담배를 권장을 하고 살인사건 판결까지 손수 내리고 유행음악이 빠르다고 지금 보면은 뭐예요? 그 뭐 음악 자체가 무슨 뭐 힙합이나 이런 게 이게 무슨 음악이냐라고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오지랖이 넓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거죠. 네, 저희 이제 정조임금 얘기했는데요. 이게 정조임금과 견줄 만한 중국 황제가 있다면서요? 정조보다 한 2세대 앞선 인물이죠. 청나라 옹정제하고 좀 약간 비슷합니다. 옹정제는 사실은 강희제 아들이 35명이었거든요. 네, 그중에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45살의 늦은 나이에 이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치는 천명을 받았다 내가 네. 천명을 받았으니까 모두 다 나한테 맡기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하늘이 자기한테 이제 천명을 맡겼으니 모든 정사는 다 처리하겠다, 자기가 처리하겠다 이런 말이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밀정 정치 같은 걸 즐겼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간첩을 뭐 요소요소에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네. 신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게 전국 각지의 관리들을 인물 댐댐이를 파악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전국에 있는 신하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감독을 했다는 걸까요? 단적인 예만 하나 든자면 어느 지방관이 북경에서 이제 지방의 임지로 떠날 때 네. 하인 한 사람을 데려갔다 그럽니다. 근데 하인 한 사람이 3년 뒤에 그 지방관한테 이제 휴가를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마 주인님은 성공할 겁니다. 그 황제께서도 당신을 포상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인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포상할 거다 이런 말을 좀 주제넘게 이렇게 하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관이 저 이상한 놈이네. 뭐 무슨 지가 뭔데 뭐 하인이라는 주제에 뭐 그래서 신경을 안 썼다는데 나중에 이제 옹정제 황제를 아련했다 이런 거죠. 지방관이 그러면서 황제가 이랬다는 거예요. 되게 칭찬하면서 자네가 그렇게 고을을 잘 다스린다지 하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관이 깜짝 놀란 거죠. 굉장히 네. 황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감업하고 상도 받고 이러면 나가는 보니까 어떤 시위장이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이 임지로 떠날 때 데려갔던 하인이었다는 거죠. 네. 그 사람이 바로 황제가 보낸 밀정이었다는 거죠. 네, 뭔가 옆에 사람을 심어두는 건데 좋은 정치 같기도 하고 나쁜 정치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좀 헷갈리죠. 그러면 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에 이제 관리들이 그 옹정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마작을 몰래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마작 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황제가 관리들 모인 자리에서 물어봤답니다. 어젯밤 무엇을 했나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국을 딱 찔렸잖아요, 관리들이. 네. 그래서 이제 순순히 그냥 마작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순순하게 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이 없었나 그랬더니 예 그렇잖아도 마작패 하나가 없었습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황제가 옷소매에서 마작패 하나를 딱 꺼내들면서 이건 말이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관리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젯밤 일을 갖다가 뭐 이실직고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네. 만약에 거짓을 고했다 그러면 정말 잘못했으면 목이 달아났겠죠. 네, 뭔가 이 옹정제는 조금 각박한 정치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좀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조 같은 경우는 비밀 편지로 소통을 했는데 네. 그 옹정제 같은 경우는 주접 같은 거가 있어요. 주접이 뭐냐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비밀 편지 같은 거죠. 친필 편지 같은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옹정제는 하여튼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만한지 옆에 아까 얘기했던 밀정이죠. 네. 그런 사람처럼 이제 근면한지 태만한지 제대로 하는지 이런 거를 아주 뭐 증거가 없으니 좋으냐면 빠뜨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소통 방식은 정조와 옹정제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가장 중요한 건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정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심한지가 노인네인데 너무 이 편지 내용을 발설하고 그러니까 생각 없는 입조심도 안 하는 그런 늙은이다 이렇게 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옹정제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이 욕을 했다는 건데 바보는 고칠 수가 없다든지 금수라도 너보다는 낫겠다든지 양심을 뭉개버리고 수치를 여기지 않은 소인배라든지 잘못 둔갑한 늙은 너구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주 욕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옹정제는 비밀 편지를 이제 다른 사람을 좀 밀고 하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으니까 네. 약간 좀 정조 임금보다는 조금 더 각박하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정조 임금이 좀 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쨌든 보고서 좋아하는 거는 또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옹정제 같은 경우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서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정사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이 새벽 6시까지 입궐을 하니까 뭐 아주 죽을 노릇이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이제 정무에 딱 돌본 다음에 밤 7, 8시에 일과가 끝나고 또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뭐 지방관들이 보낸 아까 얘기했던 비밀 편지 꺼내들고 네. 그다음에 답장을 쓰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많을 때는 이 주접을 뭐 50, 60통을 읽고 답장을 썼다니까요. 네,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뭐 편지 쓰고 이런 거는 정조랑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는 그랬다는 거죠. 밤만 되면 정신이 집중 말똥말똥해진다. 네. 그래서 보고서가 아무리 길어도 수천 자가 넘어도 나는 끝까지 다 읽는다. 유익한 보고서라는 거는 읽어도 너무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너무나 중대해서 이 한 몸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실에다가는 이 위군난이라는 걸 썼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주가 되는 길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다라는 세 글자죠. 네. 그 써놨고 양적 기둥에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천하가 다스려지고 다스려지지 않고는 정말로 나 하나의 책임이다. 이 한 몸 위에서 천하를 고생시키는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뭔가 각오를 다진 네. 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정조 임금이랑 이 옹정제라는 황제 두 사람 모두 약간 아부 같은 이런 이빨린 소리를 되게 싫어했다 이렇다면서요. 예, 그러면서 옹정제 같은 경우는 이 비밀 편지에 이 황제를 두고서 성인이니 뭐니 하고 뭐 이런 아주 의례적인 말을 늘어놓는 인간은 제일 싫다. 쓸데없는 이 사설은 쓰지 말아라고 눈이 강조를 하고 그런 거 아주 매우 낯간지럽게 이제 괴롭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조 임금도 장계에다가 임금을 찬양하는 습관을 정말 고쳐라. 뭐 앞에 뭐 임금님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뭐 그렇게 고쳐라 그러면서 실제로 그 경상감사 이태영이 뭐 하여튼 뭐 이 장계를 올리는데 임금 찬양이 도가 지나쳤던 모양이죠. 감봉 처분을 내리고 그랬다는 네. 거죠. 그러면서 또 주제에도 맞지 않은 입에 발린 소리 이런 걸 한 그런 전라감사 이득 씨는 아주 또 이 뭐라 그러나 탄핵을 하고 이렇게 뭐 책임을 묻고 이랬다 그럽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들을 되게 이제 꺼려한 건데 네. 반대로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책임이라고 이렇게 자책하는 것도 좀 비슷하다면서요. 예, 옹정제의 경우는 160만 백성이 이제 홍수에 휩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모든 책임은 짐에게 있다라고 자책을 했다는 거고 정조 임금은 기금이 일어나니까 모든 죄의 책임이 임금에게 있다라고 한탄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옹정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방간이 너무 바빠서 미치겠다라고 푸념을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면서 이 황제는 수천리 떨어진 지방 총독 그다음에 파견 관리에 사무를 도와주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80, 90%나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일 중독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정사를 열심히 돌보는 황제나 임금 덕분에 사실 나라 사정은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정조 임금 덕분에 뭐 조선이 약간 반짝 중흥기를 이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옹정제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 북경 근처에 별장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일중독에 빠졌다는 건데 그 13년간 다스렸는데 덕택에 청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이 건능제거든요. 네. 그 청나라가 전성기를 이뤘는데 사실은 청나라 전성기는 사실 전 중국의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영토를 넓혔던 그런 네. 역사거든요. 네, 사실 이제 만기 칠남이라면 진시 황제가 또 대표적인 사람이라면서요. 진시황이야말로 이제 일중독의 원조인데 그 기록에 이렇게 나오죠. 하루에 읽어야 할 결제 문서의 중량을 저울질 해놓고
120석이 되도록 이제 저울질을 했다는 건데요. 그걸 다 처리하고 나서야 끝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처리했다는 거죠. 혼자. 네, 역시 대단한데요. 네. 혹시 뭐 진시황이랑 정조 임금은 그러면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진시황 같은 경우는 대신들이 황제가 결정한 일만 명령받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일이 황제에 의해서만 결정 처리되고 있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자기의 허물을 듣지 않고 날마다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맨날 황제의 비에 맞추고 황제의 허물이 있는데 직언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같이 이제 일 중독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이나 황제가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뭐 핵심은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일중독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 뭐 독재를 위한 일중독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진시황 때 그 진시황을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네.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결국 권세를 탐하는 일중독은 이 노생이라는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권세를 탐하는 일중독은 결국 진시황의 전철을 밟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진시황의 곁을 떠나게 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진시황이 결과적으로는 그랬지만 전국 시대를 이제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어떤 그런 공이 있잖아요. 그 역시 이제 진시황이 뭔가 일중독으로 정사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룬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진시황이 잘못된 거는 이제 천하 통일한 다음에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하 통일하기 전까지는 잘했는데 그 통일하고 나서 백성들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아량으로 베풀고 덕정을 베풀었으면 되는 건데 똑같이 막 혹정으로 막 대하고 네. 그다음에 만리장성을 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 혼자 이렇게 모든 정사를 책임지고 막 그래갖고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지금에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진시황이든 이 정조든 옹정제든 그 똑같은 건데 물론 그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만기칠남의 폐해는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만 과연 누구를 위한 그 일이냐. 지금 따지고 보면은 뽑아준 백성들을 위한 어떤 정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일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그러는 거. 측근들한테 휘둘리고 그리고 뭐 지금 출근이나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상태.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거를 뭐 저 침실에서도 정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정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따지면.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조의 어떻게 보면 일중독, 정조의 업무 처리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냐라고 볼 수 그렇네요. 있는 거죠.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